마지막에 딱 그것도 우리 뉴스잖아. 우리 뉴스. 코너키 타크에서 딱 님 옛날에 리스레슨 없는 자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전 처음에 이제 스미스로 딱 들어오고 나서 재교체로 나갔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선택을 하셨지? 굳이? 왜 저러시지? 약간 의심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아르테타 감독님이 제가 저 따위가 의심했는데 감히 테타교에 대한 신앙심이 진짜 부족했어. 보고 나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테타신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고. 제가 이수 씨랑 그 아스날 경기가 있을 때 톡을 좀 자주 하거든요. 지난 그 아스톤 빌라랑 경기 때도 저는 앞으로 아르테타의 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바로 다다음 주 경기에 왜냐면 재교체는 잘 네.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네요. 에이멘. 아니 그거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노의 밤을 바꿔주는 거? 냄비날. 미나요. 박정순의 파워슈팅 시즌2 8화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둘은 늘 그렇게 검은색 입는 거 그 맞춰 입는 겁니까? 저희가 검정색을 입어야 예. 그 여성분들이 조금 맞아요. 더 화사한 무슨 소리 같은 앵글이 아닌데. 앵글이 달라요. 아니, 이제 아이. 전체 풀샷이 나올 때 같은 영상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풀샷이 예. 이렇게 딱 잡혔을 때 예. 저 칙칙한 놈들 음. 여기는 역시 지난 회차 저희 방송 안 보셨죠? 봤죠? 아 그래요? 저희 거 풀샷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풀샷이 사실 예. 빈도가 안 높진 봤죠? 않지만 봤죠. 아 진짜 봤어요? 아니 얼굴밖에 안 봤어. 네. 나. 안 빈도가 봤네, 높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잡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또 의도적으로 네. 검정색을 저희 반사판이에요, 반사판. 그렇죠. 반사판은 하얀색 입어야 되는 거야. 반사판은 그래요? 검은색은 빛을 아니, 흡수를 하잖아요. 새끼 지금 방송 8년 차인데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다른 것보다 약간 밑단 접어올린 게 기가 막네 진짜. 한 번 접었어. 내 맘이지. 네. 왜냐면 너무 길어서 밟혀요. 얘 사실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귀찮아가지고. 요즘엔 근데 이런 것도 유행인가? 아니. 젊은이들?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언니가 요즘 우리 중에서는 이제 형철이가 가장 젊은데 형철이 요즘 젊은 친구들 옷 어떻게 입나요? 요즘은 유행 별로 안 타죠. 그래요? 유행 의식 안 하고 그냥 그렇지. 입고 싶은 대로. 요즘 자기 검은색 옷 마음대로? 입는 게 대세예요. 아니 다들 이제 스타일에 맞춰 입은 건가요? 이수 씨는 뭐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나요? 옷에 대해서? 전 좀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해요. 막 무늬 막 이런 건 좀. 옆에 문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 저랑 잘 안 어울리더라고. 그러면 오늘 보는 순간 진짜 별로다. 언니 이거. 아니다. 아니, 내가 못 입지만 예쁜 옷. 저는 원래 좀 평소에는 진짜 사생활에서는 좀 핏되는 옷 좋아해요. 그 유니폼스러운 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매번 대학생 같고 너무 좋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머리 되게 스타일부터 스타일이- 머리에 컬이 되게 네. 많이 어? 생기셨어. 처음 어려보여 진짜로. 고마워요. 네. 아니 역시. 회장 했었잖아요. 네. 학교 대학교 다니고 진짜 새내기로 이런 친구 들어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만세 부르죠. 완전 만세지. 아니 대학교 힘들지. 때는 인기 많았어요. 지금도 많으시잖아요. 지금은 한 남자한테 이제 묶였죠. 사랑해. 그밖에 없어. 사랑하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저희가 오프닝 때 어떤 얘기할 거냐면 K리그 직관 이야기를 할 건데 민선이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고 누가 알아보거나 이런 거는 저는 항상 이제 네. 빅버드가 아닌 다른 경기장을 갈 때 좀 변장을 하고 가요, 거의. 모자 좀 안경 눌러 쓰고? 쓰고, 네. 오. 좀 마스크 끼고. 왜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아니, 그냥 조용히 보고 음. 오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빅버드 갔을 때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리다 보면은 그때 또 거리두기에 좀 예민한 때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 월드컵 경기장 저랑 덕현이랑 갔을 때 민선이를 만났는데 민선이 기다리냐고 1시간 반 우리 기다린 적 있었잖아요. A매치 가서 사람들 그렇죠. 때문에 못 나와서. 못 나와, 그래서 못 나와. 이제 저희가 우리 먼저 갈게라고 했더니 이제 굳이 기다려달라고. 네. 한 시간 반. 한 시간 저희가 기다렸죠. 야. 그때 같이 사인해주고 계셨잖아요. 아니 이게 그래서 민선 씨를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곁다리인 거죠 사실. 그렇죠. 반사판, 사실 반사판. 그때도 네. 박민선 알아보고 옆에 쟤 누구냐? 황덕현이네 이렇게 된 거라. 야 마라탕이다 뭐 이래가지고 되는 거지. 막 그렇죠, 그렇죠. 저희를 먼저 알아보진 않았고. 근데 어쨌든 그 온도 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주성 이벤트가 되게 많아서 팬분들이 되게 고조된 분위기였어요. 들뜨고 너무너무 행복한 잔치 분위기였는데 선제골 넣고도 와 5월엘레 막 엄청나고 약간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이후에 경기력에서
수원이 우세해지면서 거의 압도하는 수준이 되니까 슈팅이 아마 20대 예. 8인가? 네, 수원이 훨씬 많이 아코스티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코스티의 아. 언더골 때부터는 여기 빅버드인가 싶을 정도로 이 카메라에는 잘 안 담겼다고 하는데 수원 팬들이 사실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는.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니 그쵸. 표정이 좀 안 아니 여기 계신 분이 분노가 느껴져. 아니 현장의 NGV? 분위기는 안 좋았겠죠. 예. 전북 아, 홈이었는데. 전북 예. 홈에서는 네.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이게 같은 무승부지만 정말 상당히 이 결과를 해석하는 팬분들의 온도차가 많이 컸던 것 같고 사실 저도 전북 경기 보면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공격적으로 딱 보기에도 수원의 슈팅 숫자가 훨씬 많았고 저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제가 FM에서도 김보경이랑 고승범을 딱 받고 시작하는 게 그쵸. 이유가 있잖아요. 어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둘이. 아코스티까지 골도 넣고. 그래서 수원은 이렇게 공격하면 올 시즌 쭉 올라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덕현 씨랑 제 앞에서는 FM 얘기는 좀만 저희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예. 네. 아니에요. 저보다 아래시잖아요. 예. 아니 왜 그건 맞지. 그걸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희가 오늘 또 라이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저희 좀 예, 오늘 예, 잘해볼까요? 차라리 전북 얘기를 그만하시죠. FM 얘기 하세요. 어차피 게임 아닙니까? 네. 전북은 현실이에요. 원래 직권을 고려하셨다가 취소한 거 아닌가요? 예, 일정이 생기는 예. 바람에 이제 못 갔는데 안 가길 잘했다. 갔으면 이게 제가 만약에 예. 전주에 만약에 살면 그냥 집 앞이니까 갔다가 경기 보고 돌아오고 이럴 수 있겠지만 가사랑 치킨 먹고. 다사랑 치킨 먹고 다사랑 좀 놀 줄 아는 친구군요. 다사랑.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이제 또 올라오고 어쩌고 하고 또 이제 그 넘어가는 새벽에 그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 그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하다가 좀 힘들겠다 해서 이제 민현한테 못 갈 것 같다 이제 간다고 했었으니까 했는데 딱 조규성 첫 번째 골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된다 역시 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보다가 무수한 연락을 받고 그렇게 됐죠. 네, 그 전북 팬분들이 2만 분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 되게 진짜? 많이 오셨어요. 와. 뭐 조규성 효과도 있을 거고 전북 원래 인기 구단이고 이런 인기 것도 많죠. 있는데 내용이 팬들한테 흡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 전북의 개막전 관중 2만 명 아쉽습니다. 3만은 넘었어야 돼요. 저는 진짜 3만 넘을 수 네, 있다고 원래는. 봐요. 근데 만약에 울산이랑 했을 때 이겼다? 경기 내용 좋게 이겼다? 그럼 더 왔을 수 그럴 수 있죠. 맞겠죠. 아니요, 그래도 2만 3천이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사실 수원이랑 라이벌리도 되게 세잖아요. 전북이. 수원전북이 좀 작년에 평관이 전주가 좀 많이 빠졌죠. 맞아요. 네. 이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늘어나고 하겠죠. 그럼 가족 단위 팬들 많이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좀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맞아. 성적이 좋아야 되고 지금 개막 이후 1무 1패죠. 홈에서 무승부 그리고 이제 원정 가서 패배. 잘했어요. 공격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북은. 파이팅. 근데 전북은 이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맞아, 뒤에 맞아. 가면 다 올라오는 지난 거야. 시즌은 전북이 전북 엄청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게 할 아니에요. 건데. 슬로우 스타터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사실 전북 얘기가 솔직히 슬로우 스타터 얘기 엄청 많아요. 원래 최강 감독 때도 그 얘기 많았었어. 그리고 어느샌가 보면 1등 하고 있고. 그래. 그거랑 별개로 권창훈 김천 선수. 이현승. 아니 김천 권창훈 선수 이현승 그 얘기하는 줄 축자랄로 요즘에 평가받고 있다고. 시즌 왜요? 초에 왜요? 시즌 초가 아니라 시즌 전에. 시즌 전에 프리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이제 탑4 챔스 티켓을 과연 누가 따내느냐 탑4를 예상을 했는데 오? 리버풀 없네요. 리버풀이 없었어요. 추가해 그때 주시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 맞았다고 봐야죠. 음. 뉴캐슬이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니까. 지금 현재 탑4가 그렇게 맞긴 해요. 예. 그쵸. 토트넘이 4위가 맞아요. 지금 순위가 아스날, 아스날, 맨시티, 맨시티, 맨유,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이거를 맞췄어요. 권창훈 선수가. 지금 딱 사실 이제 4위까지. 네, 아스날을 넣은 것은 이제 좀 그 사랑의 버프를 좀 받지 않았나. 그 사랑 버프입니까? 아니에요. 버프가 있던 건가 아니면 진짜 권창훈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 아르테타 아스날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분석의 왜냐면 기준이 지난 시즌에 뭐예요? 제가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솔직히 그냥 그 전전 시즌보다 공감 많이 하시겠지만 지난 시즌이 유독 더 저는 뼈 아팠어요. 뭔가 바로 앞에서 너지만 미끄러져가지고. 네, 뉴캐슬한테 놓쳐가지고. 지고 크페란테 맞아. 지고. 3연패하고 막. 갔다니까 한 장 아, 있었잖아. 맞다. 세임지 스파크 있었잖아. 네. 얼마나 내가 진짜로 너무 갑자기 또 열받네. 저 그거 중계했어요. 네. 아 당신이 중계했어요? 네. 또? 아니 지들이 못한 걸 왜 나한테? 지는 현장에 갔는데. 아 어쨌든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다음 시즌 어떨려나 막 빅네임 막 다 혼란 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어떨려나 했는데 아 이번엔 훨씬 잘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오, 그럼 이유가? 권창훈 선수가 이유가 있었던 거네.
그냥 이수교에 그러니까, 대한 그 아니, 신앙심 그냥 아니야? 그래. 이유 말씀 안 정인수가 좀 화났으니까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아니. 아 여기서 아스날 못한다고 하면 이제 1년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않아요. 아 군복무도 너무 힘든데 막. 제 추측으로 처음에 네. 저는 딱 그 기사로 봤는데, 맨시티? 뭐 잘하기도 하고 본인이 맨시티 팬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동료기도 하니까 맨유? 박지성 선배님 계셔서 아스날? 내 눈치인가? 저도 그 생각을 그 하긴 맥락이면 했거든요. 아스날 박주영 선수 아니에요? 아 선배죠. 선배. 박지성 선배님도 계시네. 리버풀이랑 첼시는 그러면은 그런 연이 없는 건가? 선배가 없잖아. 선배가 없긴 거기에는. 하죠. 네. 한국인이 없네 리버풀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본인 그 감도 있고 오. 은근히 승부 예측을 잘해요. 아 그래? 어떤 네. 예측했어요 최근에? 저는 그 맨시티 아스날 그것도 맨시티가 이긴다. 그냥 잘하고 하더라고요. 숙자라리네. 숙자라리네. 그리고 뭐 유로 막 이런 것도 좀 잘 맞추고 아 진짜. 감이 있네.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유럽 축구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프랑스 무대를 어쨌든 진짜 독일도 정복했던 있었고. 선수고.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이제 축자랄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녁을 안 했어요. 언제죠? 5월인가요? 6월인가요? 6월 20일. 제 생일 3일 전에 전역하시네요. 아, 네. 자, 곽정순의 시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이야기부터 시작인데요. 본머스랑 경기에서 이수가 또 우리 회사 와서 맞아요. 봤어요. 11층 라이브는 가서 아니었는데 2대 0으로 끌려가다가 3대2 대역전극. 어땠습니까? 기분이 일단. 0대1로 처음에 딱 그냥 킥오프 하자마자 바로 1분 만인가 먹었잖아. 1분도 안 됐어. 9초래요, 진짜. 9초. 진짜 9초야, 9초. 진짜. 땅땅땅땅 골.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둘이 화낼 리액션 틈이- 봤는데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 화낼 틈이 없어요. 어. 약간 이러고 그냥 막 좋아하는데 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래도 좀 늦게 먹히는 것보단 빨리 먹히는 게 나으니까 쫓아갈 시간이 있으니까 했는데 아스날 특 항상 선제골 먹고 계속 공격해서 올라가 하는데 상대는 안돼 다 들어와가지고 박스 안에서 응 안돼 응 수비 응 이렇게 하다가 막 크로스만 계속 올리다가 응 실패 이러다가 끝 한 골 만회하고 끝나거나 한 골 더 먹거나 항상 그런 테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맞아.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특히 후반전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뭔가 약간 각성했어요. 약간 표정도 약간 내가 봤을 때 뺨 한 대씩 맞고 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걸어 가서. 진짜로. 정신교육 단단히 받고 와가지고 했는데 진짜 이걸 쫓아가네. 근데 약간 컵대회 하나 우승한 느낌? 작은 컵대회 하나 우승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저 나중에 봤더니 제가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나도 미친놈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몰랐는데 제 리액션이 좀 컸더라고요. 리액션 이수가 리액션이 진짜 찐텐이라. 두산 더랜드 타워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국나루 역에서도 들렸대. 너무 짜릿했어요, 진짜. 마지막에 딱 그것도 우리 뉴스잖아. 우리 A인데 뉴스. 뉴스. 그렇게 딱 해서 딱 님 옛날에 리스레슨 없는 자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넬슨 형은 안 조르진이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조르진. 아니 넬슨 형은 안 했어요. 넬슨 형은 안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스날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계속 한 골 차는 뒤집었어요. 맞아. 1대0, 최근에 1대1. 좀 많이 두골 차는 뒤집기가 맨유도 어려워. 그렇고 빌라전. 아스톤 빌라도 예. 그렇고. 근데 두 골 차를 뒤집고 저거 주장 외대고의 눈빛을 보고 팀 분위기가 좋다. 위닝 멘탈리티 생긴 거 예, 같죠? 그게 약간 좀 있어요. 아스날에. 생긴 거 같지? 조금만 억눌러 주세요. 아니 이제 조금 이수가 조금 우승에 대한 열망을 아니,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건 우승 약간 생각은 저는 그 우승팀들 조건이 있잖아요. 보면은 스쿼드도 갑자기 예상 못한 선수들이 튀어나와서 메워주고 경쟁팀이 갑자기 미끄러져주고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경기 이기고 이런 게 약간 퍼거슨 때 맨유가 추가 시간에 막 기적적으로 맞아. 득점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머스 이 경기를 보고서 아스날한테 그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위닝 멘탈리티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스날 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진짜 많이 느끼죠. 사실 위닝 멘탈리티가 옛날에 약간 딱 지고 있으면 이미 경기 진 것처럼 애들이 막 표정이 막 약간 다 잘해야 비교이는 약간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으면 이번에는 뛰는 것도 그렇고 진첸코, 외대고르, 사카 이런 친구들 보면 약간 거의 이렇게 눈 돌아가서 뛰는 것 같은 느낌? 거의 진첸코 외대고는 뉴스야. 그러니까 둘 다 거의 그냥 북런들에서 나고 자란 애들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 너무 예쁘죠. 너무 기특하고. 그 리스네스는 이대로 만약에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하면 기적형 공격수 타이틀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오리기처럼. 우리가 나갔거든. 그죠? 그러니까 신기한 오리기. 진짜 팬들한테 엄청 이쁨 받을 사례를 이번에 남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전 처음에 이제 스미스로 딱 들어오고 나서 재교체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선택을 하셨지? 굳이?
왜 저러시지? 약간 의심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아르테타 감독님을 제가 저 따위가 의심했는데 감히 테타교에 대한 신앙심이 진짜 보고 부족했어. 나서 외대고르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테타신. 네,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고. 제가 이수 씨랑 그 아스날 경기가 있을 때 톡을 좀 자주 하거든요. 지난 그 아스톤 빌라랑 경기 때도 저는 앞으로 아르테타의 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바로 다다음 주 경기에 왜냐면 제 곁에는 잘 네.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네요. 에이멘. 네. 그 얘기 뭐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군호의 밤에 그거 준 거? 냄비날. 아니 근데 사실 아스날전 봤을 때 초반에는 왜 이렇게 뒷공간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역습에 되게 취약하게 계속 내주는 모습을 봐서 아스날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이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던 게 토미야스가 조금 폼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베나이트로 바꿨잖아요 후반에. 그러고 나서 또 스미스로를 넣고서 47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뛴 시간이. 그런데 갑자기 리스네슬론을 바꾸고 나서 왜 바꾸지? 잘했는데 어시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팬이 아닌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바꾸니까 아르테타가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오히려 들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드는데 또 리스네슬이 하셨잖아요. 어시까지 하고 또 골도 넣고.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뎁스가 없어서 우승을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아스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리스네스처럼 20분을 총 리그에서 뭐 20분 정도 뛰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선수가 해주는구나. 이제는 아스날에게 뭔가 왔다 이런 생각이 또다시 들더라고요. 이걸 이러시. 넬슨. 들어오자마자 잘했어. 자, 이어서 이제 같은 북런던 팀 얘기를 할 겁니다. 토트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토트넘 경기를 이제 찬우 형이랑 봤는데 아스날 먹혔다고 막 채팅 올라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골까지는 상대가 본머스면 이거 뒤집는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먹혔으니까. 그리고 2대0? 야 이거는 모르겠다 했는데 뒤집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골도 안 넣고 경기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했죠. 근데 토트넘 경기 보면서는 비슷한 느낌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어땠나요? 근데 아스날이 저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토트넘은 이게 질 경기가 아닌데 졌고 아스날은 질 줄 알았는데 비길 줄 알았는데 이겼잖아요. 그치. 이거 보고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좀 부러웠던 게 진첸코 외대고로 거의 유스처럼 느낀다고 하는데 약간 뭔가 영입생들이 토트넘에서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르테타도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뭔가 몇 년 동안 감독이 이렇게 좀 쌓아올린 게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느낌인데 뭔가 토트넘은 이제 처음부터 뭔가 다시 다 갈아엎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경기 보기가 많이 힘들어서 울 것 같아 지금. 좀 짜증났어요 그냥 진짜. 왜 페리시치는 또 선발로 나왔을까요? 근데 걔는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왜 자꾸?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게르기죠 게르. 저는 그러니까 덜 올라온 거야 그나마. 그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름. 아니 항상 매 경기 조용히 항상. 해주세요. 이쪽 말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론이 본인은 얘기하세요, 플레이 스타일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페리시치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 근데 사람이 원래 그게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다음에 좀 더 나아지고 이런 변화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 같이 중계했던 또 페리시치의 경기를 많이 봤었던 박찬호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친구는 저거 원 패턴이다. 사실 그러려고 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려고 데려온 거고 그러려고 쓰는 거면은 이거는 나는 페리시치한테 말 못하겠다. 이거는 그럼. 쓰는 감독 코치가 문제다. 거기에서 이제 근데 페리시치가 그렇다고 공격 포인트를 기억하지 못했느냐 그러진 않아요. 아니니까. 어시스트를 시즌 초에도 그렇고 꽤 기록을 했어서 이거는 그냥 저는 페리시치만의 문제다. 토트넘이 그거보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감독이 변하지 않으니까 선수도 변하지 않는 거고 맞아요. 그 스타일도 변하지 않는 거다? 딱 거기다 이제 풀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페리시치는 공간 있으니까 그냥 뛰는 거라고. 근데도 이게 순위가 리그 순위가 4위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올 시즌 기대 순위를 생각했을 때 3위, 4위 정도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승권 경쟁은 맨시티, 리버풀이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FA컵은 조기 탈락했지만 챔스 밀란 잡고 8강 간다? 챔스 8강에 리그 4위? 괜찮은 성적이야. 되게 괜찮은 성적이라니까. 팬 입장에서는 경기력으로 비하면 어때 지금 순위? 그러니까 승점은 쌓고 있어. 이게 진짜 많이 답답한 게 경기력으로 봤을 때 절대 이 순위가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순위 보면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경기력 보면 너무 짜증만 나는 거죠.
볼맛이 안 나는 볼맛이 거지. 안 나요. 보다가 이렇게 졸려요. 새벽에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행히 맨시티가 뉴캐슬 잡아줘가지고 그것도 은근히 쉽지 않았어요. 스코어에 비해서. 맞아요. 뉴캐슬도 내용이 좋아요. 네, 내용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손흥민은 선발로 나왔네요. 볼 때도 맞췄고. 그거는 저는 뭐 FA컵도 그렇고 선발로는 이제 다시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공격 포인트 기록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기 때보다 이번에 슈팅 기회들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공도 없었어요. 이게 흔히 골대 안 맞고 우연찮게 그냥 빗 맞아서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소니가 좀 마음도 편해질 것 같고 이런데 이게 잘 안 따르니까. 네, 선수마다 그거도 있어요. 왜 99골, 뭐 100골 같은 거 앞두고 있을 때 아홉수 걸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선수 100골 이벤트 하고 있단 말이야. 맞네. 심태훈 감독님도 그래서 결국에 못 채우지 않았어요. 그거는 PK 쳤으면 됐는데 안 찬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맞아요. PK로 기록하시겠다고 하시겠다 진짜. 그냥 PK 차시지. 그러니까 99골. 아, 왜냐면 어떡해. 100번째 골을 나는 PK로 안 넣겠다. 네. 필드골을 넣겠다 하셨는데 근데 너무 끝났어. 아니 난 그래서 그 차범근 감독님도 PK를 안 쳤었잖아요 현역 때. 그래서 아마 기록이 98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통상골이? 그런 공식전인가 뭔가 전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그 아홉수가 걸려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불운한 게 좀 있어. 본인이 만약에 축구 선수고 프로 통산 99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PK 키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찹니까? 전 차요. 일단 무조건 키커 하려는 애가 이렇게 공 잡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딱 툭 치면서 야 너 눈치도 없냐 이러면서 공 가져오고 난 찰 것 같아. 그게 케인이에요. 그래도 야 한 번은 내가 찾아. 그래서 케인이 안 된대. 너 이따가 보자 이러고 바로 얘기해서 나 어떻게든 넣겠다고 막 설득을 하고 할 것 같아. 이명철의 60년대. 성격을 점점 알 것 같아. 오연규. 아 오연규 네. PK 예 넣었죠. PK. 아유 공격수라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어. 얻어내고 맞아. 본인이 그래야 돼. 내가 찰게 PK 다. 다 나서야죠. 덕영쿠는 PK 안 주면 이적하겠다. 이거지. 이순환도 그렇습니까? 전 그냥 진짜 솔직히 그 경기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할 것 같아요. 팀 승리가 그래도 팀 승리가 중요하죠. 왜냐면 그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만약 못 넣으면 욕을. 그걸 이겨내는 게 스타잖아. 그거부터가 그렇긴 한데. 잘못된 스탠스죠. 그러니까 나는 선수가 아니니. 욕 먹기는 싫다. 아니 그 팀 승리가 우선이다. 민선이. 무조건 하죠. 어... 무조건. 순준아는? 난 안 해. 왜요? 왜냐면 내가 신태용 감독님 성격을 알겠다고 한 것처럼 나는 이 이후에도 100골 이상 찰 수 있는 선수인데. 내가 가오가 했지. 그치, 내 기록을. 나 가오 없는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팀 성적에 정말로 내가 지금 일임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은 뭔가를 PK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K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되게 멋지게 100골을 장식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한 자신감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도면 돼야지 선수 아닙니까? 100골 넣을 수 있는 선수? 본인 참니까? 만약에 리그 최종전이 내가 이거를 넣어야지 팀도 승리하고 한다? 저 무조건 제가 찬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잘 차는 PK 키커가 있어요. 팀 너무 안에. 잘 차고 저는 어느 100%. 정도예요? 어느 정도 차? 잘못 차. 50%. 잘 못 차요? 조르지뉴. 조르지뉴. 깡총. 스위스야. 깡총 해봐라. 깡총 월드컵에서. 해봐라. 네 맞아요. 잘 생각해라. 깡총 해봐라 빨리. 조르지뉴면 차죠. 내가 조르지뉴 마인드면 차지. 옛날에 조르진 진짜 잘 찼었어요. 맞아 한동안 잘 되게 찼어. 조르지뉴 진짜. 그 깡총 되게 패러다임이었어요. 네, 나폴리 때 잘 찼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절대 문제는 못 맞아요. 결정하죠. 팀 상황에 따라서 위축될 수도 감독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생각나는 선수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드리아노라고. 예전에 이제 18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2018년 맞아. 맞지. 그때 수원 이병근 있을 때. 그 수원에서 했던 빅보드에서 했던 네. 거죠. 그게 홈에서 0대3으로 털리고 예, 맞아요. 2차전 빅보드에 갔는데 3대0으로 따라간 거야. 맞아. 네. 아드리아노 해서 전북 선수들 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었어. 야, 넣으면 이거 4대0이다. 끝난다. 근데 아드리아노가 딱 차는 순간 로페즈가 이렇게 가다가 표정이 굳었죠. 그냥 네. 굳던데. 근데 그때 완전히 막 투지 넘치는 그쵸. 되게 재밌게 본 경기였거든요. 그때 막 김신욱 헤딩골 넣고 막 그랬었어. 짜릿했어.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리그 경기가 많았죠. 와. 역대급 매치입니다. 노스웨스트 더비가 7대0. 재밌었던 거 맞죠? 와 재밌었던 거 맞아요? 순랑이는 충격적이죠. 눈을 사실 저는. 감고서 일어나지 못하던데. 해설했잖아요. 네, 안필드고 리버풀이고 이게 그리고 어제 또 기록들이 막 나왔었던 거야. 사가, 로빈 파울도 넘고 막. 네. 피르미노 그 마지막에 그건 좀 감동적이고. 마지막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맞아. 네. 신기한 게 이게 골이 계속 나오는데 텐션이 다 높아. 마치 첫 골인 것처럼. 경기는 되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기 자료 준비를 할 때 그런 걸 좀 해가거든요. 이 양 팀 간의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 차는 몇 대 몇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언제였을까? 그리고 이 팀이 뭐 예를 들어 5대0으로 이기거나 5대0으로 진 경기는 언제일까? 이런 걸 써가요.
근데 6대0이 됐는데 내 기록 준비한 그치. 그 범위 내에 없는 그냥 거야. 생각을 생각도 못했으니까. 못했어. 사실 누가 예상하지 그것까지 못하니까.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급하게 찾기 시작했죠. 안 나와요. 이전으로 돌아가도 이런 스코어는 없었어. 이 대박이야. 팀의 역사에. 연도 이제 보니까 1910몇 년도, 네, 1800년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1916년인가 맞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100년이 7대 넘었네. 와 네. 역시 이명철 백과사전. 아니 이겼으니까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졌잖아요, 절대 안 전인 쳐다. 팀이잖아. 황철이 기분 좋아서 맥주 깠대요. 네 번째 골 들어갈 때 이거지 하면서 그냥 딱 오늘 그날을 진짜 즐기자 약간 뭔가 이런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네. 아주 좋죠. 어땠어요 편안해, 어제? 편안해. 라이벌 팀을 이렇게 대파하고 기분 엄청 좋지. 약간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안정되나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쵸. 맨유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거기다 뉴캐슬도 못 이기고 토트넘도 못 이기고. 그니까. 예, 그 상황이 리버풀이 딱 이겼으니까. 그럼 챔스 가는 건가 생각 드는 거고. 약간 가능성도 보이죠. 아니 왜냐면 저 3주 전까지 계속 분노의 양치질 하고 있었거든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차인표 씨 따라했잖아요. 야! 진짜 그 집에 오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것도 없이 중계가 아니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보고 귀여워요. 보면서 이거지 하면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보니까 네 번째 골 들어갈 때 긴장도 풀리고 맥주를 딱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리버풀 팬이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리버풀 중계를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들어가요. 저는 리버풀 중계. 이제 형철이가 보통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근데 이번에 노스웨스트 더비를 그 중계 배정을 받은 건 이제 스포티비에서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더비 중 하나인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어제 중계석캠이라는 콘텐츠를 이제 했어요. 예. 이제 맨체스터 체스터 더비 맞아요. 때 형철이가 이제 김명정 했었고. 캐스터랑 같이 호흡을 맞췄고, 예. 근데 이제 그 제작팀 쪽에서 이제 황덕현도 한번 보고 싶다. 중계석캠을 놨을 때 이제 어떨지. 근데 하필 그 경기가 이제 그 경기였던 거죠. 와 진짜. 그래서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었구나. 아니 뭐 여러 가지. 평소에도 이제 좀 높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또 다른 컨텐츠도 같이 찍고 있으니 곧 올라올 겁니다. 그 해축 단톡방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해축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있는 거. 근데 이제 막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다 다음에 그 맨유 팬이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말이 없길래 아무도 말이 없길래 그냥 한 명 맨유, 첼시, 아스날 딱 이 모임이라 그래서 제가 힘내 유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놀리는 것 같았나 봐요. 전 진짜 힘내라고 근데 한 건데. 그 정도 스코어면 힘내가 사실 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짤을 보내는 거예요. 8대2 8대2.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그러면 그때 그래야죠. 우리는 그래도 6골 차야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어요. 8 빼기 2는 6, 7 빼기 0은 7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시옷 비읍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보통 좀 비슷한 게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 단톡방에 있어요. 이제 되게 다양한 팬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저 리버풀 팬 한 명 있고 아스날 팬 있고 울버햄튼 굿즈도 입고 팬이에요. 계셔. 지금 울버햄튼 진짜네. 되게 그리고 이제 예술인같이. 저기는 레스터 시티 팬이에요. 와 다양하다. 네, 다들 그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네. 우리 얘기할 때. 우승 경력 있으시네요. 최근에 우승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 팀 아니에요. 준우승이었어. 네. 근데 이제 그 단톡방이 되게 시끄러워요. 경기할 때 특히나 이제 이런 빅매치가 있을 때는 서로 욕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장난 안 하고 조용하더라고. 근데 6번째 실점 딱 들어갔을 때 첼시 팬이 맨유 왜 그래? 점점 이렇게 딱 하나 올라왔어. 무슨 일이야? 네. 놀리는 거죠, 박중서. 그럼요. 왜 아무도 조용하지 하면서 선빵을 딱 한 거죠. 그럼요. 네. 노스웨스트 더비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이거 너무 리버풀이 뭔가 폼이 살아나는 것 같다가 최근에 결국에 그 앞에 3명이 다 멀티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리버풀 4위까지 올라오면 어떡하지? 너무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맨유는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 물어보려고 했어요. 맨유가 뭐 무슨 변화가 있었거든요. 일정이 너무 우승까지 빡빡해서.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그 컵대회 우승했잖아요. 그러고서 살짝 해이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최근에 맨유한테 얘기했던 위닝 멘탈리티, 우승 멘탈리티 이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그것도 라이벌전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했다고 봐요, 저는. 전반전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질지 몰랐거든요. 왜냐면 한 골 어쨌든 뭐 맨유에 대한 믿음도 숫자는 있고. 리버풀이 훨씬 많았지만 전반도 훨씬 많았죠. 근데 어쨌든 유효 슈팅 숫자는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번- 리버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골에 비해서 유효 슈팅을 8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코디아포 골이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어요. 맞아요. 전반 그러니까. 초반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초반에. 해볼만 하겠다. 카스미르도 폼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겠다 했는데 그냥 후반전에 골 먹히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때리면 슛 때리면 골?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그냥 계속 다 들어가는 느낌?
전반까지는 쉽게. 그래도 맨유다운 경기였던 것 같고 이 후반에는 3골 이상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는 좀 마음을 그쵸, 저는 맞아요. 초반에 선수들도 맞다고 생각해. 후반 초반에 네. 두 골 딱 들어갔잖아요. 어. 연속으로. 그때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안필드에 해가 지자마자 그냥 리버풀 타임이 되더라고요. 아, 멋있다. 그게 표현이. 와 기다렸다. 준비하고 있어요. 안필드는 낙경기 하면 안 되겠네. 경기하면 챔스 기대해야 되겠네. 아, 네. 레알전이 이제 원정이니까. 학포 골이었나 그때 프레드가 그 이상한 위치 아, 잡았던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여기 그냥 이거 정신줄 났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전술의 문제 이런 게 아니야.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전 순주하는 손님이랑 완전 똑같아요. 전 전반전 맨유 괜찮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한 골 먹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안필드고 리버풀 어차피 압박할 거 아는데 이러면 차라리 내려서 버티고 후반전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스날 이겼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맨유 되게 잘했다 생각하고 1실점? 아쉬워. 근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는 걸 전제했을 때는 아 그래 사소해. 우리 이거 하고 더 맞고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2골 따닥 먹은 게 그냥 거기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지 않았나. 근데 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맨유를 계속 팔로잉을 했잖아요. 솔랑이 때문에. 너무 일정이 빡빡해. 주중 경기가 네, 없은 맞아요, 적이 맞아요.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주중 경기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유가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서 그렇게 계속 뭐 다른 주전 선수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으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량 바뀐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하다 보니까 골 넣었어. 근데 우리가 따라갈 만한 힘조차가 좀 없는 느낌도 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리버풀이 좀 잘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각포의 재발견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리버풀 팬이 봤을 네. 때 멀티골 넣은 선수가 3선수잖아요. MOM 하나 뽑으면 누굽니까? 아, 클럽이죠. 와. 그래도 우리 감독이 한 번은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약간 비하인드 좀 풀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저희가 어제 노스웨스트 더비를 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분이 앞타임 이제 킥오프쇼를 했고 제가 이제 그 경기 중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선발 라인업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비 엘리엇이 이제 미드필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끼리. 엘리엇? 제가 이제 그랬더니 오늘 안 된다. 아, 리버풀. 텄다. 안 된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가 네. 결국 이제 대승하고 나서 이제 클럽이죠. 아유, 제가 그렇게 얌전하게 얘기했으면 양반이지. 저 엘리엇 보자마자 클럽이 미친 게 분명하다 그랬어요. 클럽 네. 돌았냐고 했거든요. 돌았냐. 하지만 알고 보니 다 뜻이 있었다. 그래, 명장 맹고입니다. 감독님들은 그러니까 뜻이 있더라.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차이가 컸다고 봐요. 학포도 잘했어요. 피르미노의 역할을 전성기 때처럼 학포가 살려줘서 옛날 피르미노 한창 잘할 때처럼 맞아. 리버풀의 공격이 좀 살아났다. 이 느낌이 분명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외대구르의 차이였다고 봐요. 그 팀 밀리고 있을 때 주장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있어. 추격을 할 건지 분위기를 어떻게 잡을 건지가 가려지는데 만약에 브루노 말고 그 맨유의 많은 레전드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게리 네빌이나 로이킹 같은 주장만 있었어도 맨유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다 놔버리고 그냥 실점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뭐 그런 어떤 다른 걸 떠나서 뭔가 리더로서 좀 자기가 집중을 하고 좀 더 일으켜 세우고 막 우리 어떻게든 쫓아가자 아니면 버텨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린 느낌이 화내기 들어서 바빴죠. 근데 외대고르는 본머스한테 2대0 됐을 때도 눈빛이 달랐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부페가 특히 맨유 팬들한테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런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왜 부페가 저러지라고 좀 팬들은 많이 좀 실망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아놀드랑 신경전에서 부심을 이렇게 치고 가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이거는 심판이 와서 경고 줘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딱 그거 보고 아 오늘 맨유가 이기기는 정말 힘들겠다. 이거는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리버풀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오나라고 생각이 든 게 항상 이명철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클로이 만든 거를 이제까지 전성기를 했고 내려오는데 다시 리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명장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누네스하고 살라하고 계속 뭔가 달려나가는 게 겹치는 동선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각포랑 위치 바꿔주면서 그렇게 좀 달려가는 위치 공간 만들어주고 하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좀 이번에 되게 많이 봤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 다시 리버풀이 선수들도 돌아오고 좀 클럽이 그렇게 위치 바꿔주면서 올라오는 건가? 어떻게 봐요? 제가 주중에 울버햄튼전 중계도 했거든요. 아마 네. 덕현이 형도 중계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 경기를 네. 봤을 거예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네.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꾸역승에 가까운 결과였거든요. 전반전 보다가 좀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맨유가 너무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을 상대로 좀 압박을 하거나 측면 수비를 견제해주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요. 리버풀이 또 다른 팀을 만나면 저는
한 7, 80%의 확률로 다시 경기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도 이게 리그컵 우승하고 살짝 해이해져 있고 사실 일주일이라는 텀이 이번엔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체력적인 게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경기가 있으면 그 전까지 체력 훈련이랑 회복 훈련을 통해서 딱딱딱 100을 다시 맞춰놨어야 되는데 그게 해이해진 상태에서 하필이면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안 좋다 해도 압박이라던가 이런 거는 강도가 다르니까 딱 맨유가 정말 제대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가 되게 약이 될 것 같긴 해요. 형철이는 조금 저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맨유 잡은 건 리버풀한테는 저도. 좀 다른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골잡이들이 골 감각을 그래. 올렸다는 게 누네즈도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누네즈 두 넣고 골. 후포도 네. 넣고 살라도 두 골. 살라도 엄청 좋았어 이번에. 서사가 맞아. 너무 좋아. 살라 진짜 어. 너무 살라. 멋있다. 난 살라. 진짜.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연스럽게 토론 주제가 정해졌는데 라이벌 팀에 사실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팬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 잘해서 리그 우승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팬들이 있잖아요. 주제가 뭐냐면요.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 경기 라이벌한테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는 거. 반대로 5연승을 거두다가 라이벌한테 5대0으로 대패하는 거. 둘 중 어느 게 낫는지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리버풀 팬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의적 시절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이기고 딱 한 번 지는 게 낫지. 계속 지다가 딱 한 번 이기잖아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 경기에 또 져요. 맨시티 2017-18 시즌에 잡았어요. 무패 깨트렸어요 맨시티 안필드에서. 그때도 엄청 감동적이었지만 체인벌린 중거리 들어가고 야 이거지 했는데 그 다음 경기 스완지 원정에서 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다음 리버풀 상대가 본머스인데 불안하다고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의적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서인지 저는 5연승 후 라이벌전 한 번 지는 게 낫다. 그게 몇 대 몇이 되었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리버풀 팬 그렇고 이순알부터 한번 가죠. 이순알은 어딘가요? 저도 후자가 낫다. 아니 5번 비기고 안 돼요. 승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잡아봤자 뭐해요. 물론 소중한 3점이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기고 싶어요, 라이벌 팀. 라이벌 팀한테. 왜냐면은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지난 시즌에 4위였던 아스날을 잡고 토트넘이 쭉 이겼거든요. 맞아요. 웃음은 좀 참고. 예. 되게 너무 값진 4위를 하고 사실 그 뒤에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근데 민선이 이 포인트가 네.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전까지는 무승이었어. 그런데 라이벌한테만 5대0 승리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5연승 이후 라이벌한테 5대0으로 패배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민선이의 접근 뭐 나쁘지 아니 않다. 그게 새로운 새로운 시각이다. 시각이다. 그 5경기 무슨 그냥 점수. 앞으로 10경기를 승리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시각 라이벌 팀 좋다. 잡고 나서 더 응원 잘해서 그 약간 위닝 멘탈리티 장착하고 작년의 앞으로 마음. 그 이후로 아스날 잡고 싹 이기고 4위 했잖아요. 저는 이기세요. 너무 기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전 실리주의입니다. 라이벌전도 결국 승점 3점이고 그 앞에 5경기도 승점 3점이니까 15점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갈리거든요. 저는 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올 시즌의 전북이에요. 올 시즌의 전북이면 라이벌 팀한테 져도 됩니다. 이미 졌잖아요. 대박. 생각해보니까 울산, 수원 다 라이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라이벌이 현대가더비랑 뭐 이렇게. 현대가 좋고. 라이벌 져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경기 이겨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라이벌 팀한테 이겨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들이 우승 경쟁을 하거나 뭐 챔스 경쟁을 하는 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라이벌이 이기고 좀 그 기분 좋은 거라도 좀 이제 누려야 됩니다. 지금 말라가가 이제 스페인 2부 리그 20이거든요. 이제 3부로 강등될 것 같아요. 어제도 졌어요.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졌는데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있다가 라이벌 팀을 잡으면 거기서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라이벌 팀을 잡는 게 조금 더 뭔가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뽕차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근데 저도 만약에 챔스 경쟁 이미 다 텄고 뭐 이미 다 끝났어. 유로파도 못 가고 챔스도 못 가는 상황이고 승점에 따른 그런 변화가 별로 없으면 라이벌 팀 잡는 게 좋죠. 그치, 그건 당연한 그런 거지. 상황이면 이미 다 모든 게 끝나- 걸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제 조건을 이렇게 걸게요. 저희가 이제 중간쯤으로 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예 개막전부터 가는 겁니다.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승리가 없는데 6라운드에 라이벌한테 승리하는 거.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승리하고 라이벌한테 6라운드에서 5대0으로 지는 거. 난 똑같아. 저도 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달라져. 달라지지 않나요?
덕현 씨도? 만약에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전북이 다 이겼어요. 근데 전승. 6라운드 전주성에서 울산한테 5대0. 울산보다 수원. 수원? 수원하고의 라이벌전인데 어. 0대5 대패. 0대7. 예. 호배에서. 전 라이벌 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왜냐면 단단히. 이게 시즌 초반으로 가면 저는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저는 흔들리는 건 시즌 초반에 흔들리는 게 낫다고 봐요. 중반으로 가서 어중뛴 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라이벌 팀 딱 잡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흐름을 그리는 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33라운드, 35라운드 그때쯤에 그 승점만 그 있었으면. 승점 3점만 있었으면 한다니까요. 아쉬운 순간이 온다니까. 네, 근데 뭐 지금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북도 그렇고. 아니 또 몰라. 네. 지난 잘해요. 시즌에 아직 안 초반이에요. 좋았어요. 지금 김천 잘해요. 2연승이라고 놀리는 겁니까? 그 놀리는 건 아니고 김천 네.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개막으로 전제를 바꾸면 저도 덕현이 비슷해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못 이기고 막 이래도 라이벌 6라운드 때 5대5로 잡는 게 기분 훨씬 좋습니다. 그 전까지 5연승 하다가 6라운드에 라이벌한테 5대5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축구를 볼 때 라이벌이랑 그 더비 경기가 훨씬 치열하고 훨씬 빡세고 주심도 반칙도 안 불다가 마지막에 막 경고 주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 맛이 훨씬 있어서 무조건 라이벌한테 5대5이더라고요. 이거는 팬들한테 물어봐도 좀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갈릴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라이벌한테 저도 5경기 이기는 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저도 같긴 해요. 그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맨유 리버풀 7대0 생각하면은 또 그건 하고 싶지 얘기가 않다.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맨유 이번에 7대0으로 진 것도 있지만 아니 5연승해서 기쁜 것보다 라이벌 팀 5대0으로 잡는 게 나 훨씬 기쁘거든? 한 번이지만? 그리고 맨- 가장 최근 경기 아니야 그게. 그리고 맨유가 어쨌든 그 전까지 패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잘 나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순랑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거든요. 네. 흐름이 바뀔 것 같아. 아 진짜? 아이, 바뀔 것 같아. 바뀌지 않을까? 이제 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지금 바들바들 떨고 오늘 하루 종일. 그게 라이벌 팀한테 졌을 때 그래, 역할 그 아니에요?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벌 팀을 잡아야 된다니까. 네. 네. 그건 큰 거 같긴 해요, 진짜. 저는 어떤 스포츠 팀을 딱 그 응원을 할 때 라이벌 팀이 어떤 팀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라이벌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보다 좀 더 센 팀이 더 좋아. 약간 그 언더독. 우승을 늘 밥 먹듯이 하는 것보다 우승도 하지만 준우승도 좀 자주 해서 미끄러져 본 팀을 뭐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약간 그런 식으로 응원하는 팀들이 많아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좀 궁금한 주제니까 여러분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곽정순 파라였거든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오늘. 구화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